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4월 15일 민족 반역자 김일성이가 난 날인데요. 이 한국 정치판에서는 킬러라는 이름을 붙일 만한 사람들이 몇 사람 있습니다. 이재명 킬러는 홍준표 의원이고, 이 김종인 씨 킬러는 장제원이라는 사람입니다. 부산 출신 국회의원. 이 킬러라는 이름은 살인자라는 뜻인데 저격수라고 하죠. 보통 저격수. 이 각각 임자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어떤 사람에게 약하다 이런 취지인데, 이재명 씨가 매우 사나운 사람이에요. 근데 홍준표 씨가 페이스북을 통해서 아주 짤막한 글을 쏘면은 대답이 없습니다. 거의 무저항입니다. 이 장제원 씨는 김종인 씨를 오랫동안 비판해 온 사람인데 요사이 상당히 빛을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장제원 씨가 그동안에 비판했던 그 요지가 맞아 떨어졌다는 이야기죠. 특히 4월 7일 보선 국민의힘 압승 이후에 김종인 씨가 달라져 버렸습니다. 좀 느긋해져야 할 사람이 당을 물러난 다음에는 안철수 씨를 건방지다고 욕을 하더니 요사이는 또 그 초점을 국민의힘으로 돌려가지고 국민의힘은 아사리판이다. 그걸 중진만 욕하는 게 아니라 거기 초선 의원들도 희망이 없다. 이런 식으로 욕을 하면서 새로운 정당을 하나 만들까 하는 그런 제스처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킬러가 등장했습니다. 장제원 씨가 오늘 페이스북을 통해서 글을 통해서 공격을 하는데, 이 글은 상당히 핵심을 정확하게 찝었다는 느낌이 듭니다. 노욕에 찬 정치 기술자, 희대의 거간꾼이다 라고 개념 규정을 했습니다. 개인의 탐욕 때문에 당을 이끈 것이지 역사의식의 따름이 아니다 라고 비판을 했는데, 이것은 일리가 있습니다. 최근에 연합뉴스와 인터뷰를 하면서 김종인 전 위원장은 자신은 야권 단일화를 하기 싫었는데 안철수에게 할 수 없이 끌려갔다. 억지로 단일화를 했다. 3자 대결 구도에서도 국민의힘 후보가 이겼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야권 단일화에 반대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엄청난 속임수입니다. 국민들에게는 국민의힘 후보를 찍어주세요라고 그 자신이 호소하고 다니면서 뒤로는 3자 필승론에 의거해가지고 단일화를 안 했어야 되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면은 이 국민을 이 문재인 정권처럼 개돼지로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민의힘 찍어달라고 호소한 사람이 국민의힘을 나가자마자 국민의힘은 아사리판이니까 희망이 없다 라고 한다면은 그동안에 불량 상품으로 호객 행위하는 거 아니냐 이 말입니다. 김 전 비대위원장이 퇴임하자마자 아사리판 등 격한 표현을 동원하여 국민의힘을 무차별 저격하고 있다. 선거가 끝난 지 고작 일주일 남짓 만에 저주의 막말들을 쏟아내는 것은 탐욕적 당 흔들기에 불과하다 라고 했습니다. 장제원 씨가. 국민의힘이 김 전 위원장의 훈수를 가장한 탐욕에 희록된다면 그의 함정에 빠져드는 꼴이 된다.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 라고 주장을 했는데, 이거는 초선 의원들에게 하는 이야기로 들립니다. 이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 중에서 김종인 위원장을 따르는 사람이 많다고 해요. 그 이유는 뭐 각양각색이겠지만은 김종인 위원장이 중진들을 견제하고 이 초선 의원들을 우대했다는 것과 연관이 되고, 또 초선 의원들은 이 중진 의원들로부터 휘둘리는 걸 싫어하니까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진 것처럼 보이는데, 지금 이 초선 의원들이 이제 당 대표에 도전하겠다 이렇게 나오는 판에 이 당을 흔들고 있는 김종인
전 위원장과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것은 자기 부정이 될 것입니다. 장 의원은 김 전 위원장의 정치를 로욕에 찬 기술자 정치다. 가능성 높은 대선 투자를 헌팅하여 마치 자신이 도와주면은 대권을 차지할 수 있는 것처럼 현혹시켜 과도한 정치적 청구서를 내밀고 청구서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은 또다시 떨어져 나가 총질하는 것이 기술자 정치다 라고 설명을 했는데 아주 정확합니다. 왜냐, 이 사람이 박근혜 후보를 밀었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후보가 당선된 이후에 우대를 안 해주니까 나가버렸어요. 나가버려서 박근혜 정권과 제일 반대편에 있는 문재인 세력과 손을 잡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2016년 4월 총선 때 제1당이 되도록 만드는 공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또 그 당에서 무슨 요구사항을 안 들어주었는지 섭섭한 게 있는지 또 그 당에서 나와버렸어요. 나와가지고 또 대통령 출마를 하려다가 좌절을 한 적이 있고, 이번에는 그 문재인과 제일 반대편에 있는 미래통합당의 선거대책위원장으로 들어갔다가 눌러앉은 경우죠. 그 이야기입니다. 바로 가능성 높은 대선 주자를 헌팅하여 마치 자신이 도와주면 대권을 차지할 수 있는 것처럼 현혹시켜 과도한 정치적 청구서를 내밀고 청구서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은 또다시 떨어져 나가 총질하는 것이 기술자 정치다. 이건 아주 명언입니다. 명문. 아주 김종인 씨를 연구를 많이 한 사람이라면 이래야 쓸 수 있는 표현입니다. 이는 반드시 청산해야 할 구악이다. 그러면서 이 장제원 씨는 윤석열 총장에 대한 경고도 곁들였습니다. 김종인 덫에 걸려 야권을 분열시키고 민주당의 정권을 헌납하는 데 동참한다면은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죄를 짓는 것이 될 것이다. 소위 말하는 제3지대, 대선을 앞두고 급조한 떴다방 정당으로는 정권을 창출할 수 없다는 것은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 라고 했습니다. 국민의힘을 배제하고 정권 창출이 가능할 것 같은가? 김 전 위원장은 희대의 거간 정치인으로, 거간 정치인이라는 것은 브로커란 뜻입니다. 기록될 것이다. 김 전 위원장의 화려한 정치 기술을 따를 것이 아니라 김명삼 대통령이 주창한 대도무문, 그 길을 따라야 한다. 그 길을 따라야 한다. 계산의 정치가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는 진정성 있는 정치를 해야만 국민들이 지지를 얻는다고 외쳤습니다. 대도무문, 큰 길에는 문이 없다는 뜻인데, 이것은 김명삼 씨가 1990년에 3당 합당에 가담한 사실을 지적하는 것 같습니다. 그때 3당 합당은 노태우의 민정당, 그리고 김종필의 신민주공화당, 그리고 김영삼의 통일민주당이 합쳐가지고 민자당을 만들었습니다. 3당 보수 대통합이었습니다. 이때 김영삼은 주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싫어하는 전두환, 노태우 세력과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하여 92년에 김대중을 누르고 정권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호랑이 굴로 들어가서 호랑이를 잡은 경우인데, 윤석열 총장 들어 국민의힘이라는 호랑이 굴로 들어와서 호랑이를 한번 잡아보라, 대통령이 한번 되어보라 하는 제안입니다. 이 김종인 씨는 기자들 사이에서는 인기가 있는데 대중들 사이에서의 인기도보다는 혐오감이 더 많은 사람으로 지금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JTBC가 리얼미터에 의뢰하여 조사한 대선 후보감 중에서 이 비호감, 순비호감이 많아요. 순비호감의 정의는 호감도 마이너스 비호감입니다. 그러면 플러스가 되는 사람이 있고 마이너스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윤석열의 경우에는 플러스 13.5, 이재명도 플러스 12.3, 이낙연도 플러스 12.3, 안철수도 플러스, 이낙연은 플러스 6입니다. 플러스 6. 그 다음에 안철수는 플러스 1. 그 다음에 정세균은 플러스 0.7.
이렇게 되는데 호감도보다 비호감이 많으면 마이너스가 되죠. 그러니까 순비호감이가 되겠죠. 그런 사람이 몇 사람 있는데 그 중에 압도적 1위는 추미애 순비호감이 19.5인데요. 두 번째가 임종석 순비호감이 8.5%포인트인데 세 번째가 김종인 씨입니다. 김종인 대통령 후보감으로 좋다. 0.6%밖에 안 되는데 김종인은 절대로 대통령 후보감이 되어서는 안 될 사람이라는 게 4.9%, 빼면은 마이너스 4.3% 순비호감. 그러니까 랭킹이 추미애, 두 번째가 임종석, 세 번째가 김종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김종인 씨가 추진하는 이런 게 될 일이 아니죠. 될 일이 아닌데 자꾸 이 윤석열 쪽으로 다가가서 뭘 해보겠다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이분의 나이에 비교하면은 그 행태가 너무 아름답지 못하게 보이고, 윤석열 씨가 혹시 실수를 해가지고 이런 김종인과 손을 잡으면은 가장 빨리 망하는 방법이다 하는 경고를 장제원 씨가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